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로 달려가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꽉 막힌 전국에 정말 해법은 없는 건지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법은 있습니다. 해법 있습니까?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네. 짧은 시간이겠지만 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혀 정반대되는 내용인데 한번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시죠.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예. 금년이 66년째인데 이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의 재난 참사가 세월호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후에 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결과 지금은 급기야 진영 논리에 예. 이념 갈등에 그다음에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돼 버렸어요. 지역 갈등까지요? 그것은 김영호 씨, 지금 40여일 이상 단식하고 있는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호 씨에 대해서 신상 털기 과정에서 예. 그가 호남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예.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제 지역 갈등까지로 비화되는 네. 불행한 사태가 됐고, 네. 그러니까 이 사태 해결 없이 최경환 부총리가 저렇게 호소를 해도 네. 국회 부분에서 저 민생 경제 법안을 뒷받침할 오늘 내일의 상황은 아니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 꼬여 있는 것을 예. 이게 잠시 되돌아보고 무엇에서 꼬였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죠. 우선 난 제일 먼저 여야와 가족대책회의의 3자 협의체 구성이 왜 새누리당이 거부하는가? 예. 나는 그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거부하는 논리와 명분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어떤 결실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것을 배척한 논리에 새누리당이 옹졸한 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야 대표 대리인과 예. 민간 단체인 가족대책회의 멤버가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인원을 하는 이 협의체, 거기서 어떤 결론 나오는 그 자체는 예.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 침해고 대의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각이 아니라 그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냐. 지금 뭐 협상, 재협상 두 번이나 했는데 또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협상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을 나무라면 별개 문제인데 예. 이 3자 협의체 자체를 입법권 침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걸려버렸단 말이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안 되면 다음 해결 방법 이걸 검토해 볼 만한데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입법권 침해고 대의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니까 원천적으로 안 될 일이다라고 한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국민은 말이죠. 헌법 26조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청원권. 청원권은 헌법기관, 국회나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정, 개정, 폐지안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원권 행사의 한 변형 형태가 그런 이해 당사자와 국회의원들과 모여서 이론하는 그것은 입법권 침해가 절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대의제도 훼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모든 재난사고나 교통사고 일일이까지도 전부 그러면 그 3자 그걸 해야 되냐. 이건 극단적 논리지. 그러니까 그것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 이거죠. 그것이 그렇지. 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다 그래야 되지. 정부장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뽑는 국회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개인이 희생돼도 그 억울한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 해야 돼. 그런데 그건 물리적으로 국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중요한 순서로 따져서
그런 협의체 구성되면 그게 응해서 그게 근데 그 기울여져야 돼. 협의체에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합의까지 다 도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논의 구조만? 거기서 합의되는 것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서 예. 합의된다고 그 법안이 통과됩니까? 그럼 국회에 와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그 3자 협의체라고 하는 건 그걸 전제로 해서 좀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이게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협의체가 원천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데는 이 국회가 여야의 말하자면 패싸움터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래. 거기에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국가기관으로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정당의 부속품 심하게 말하면 졸개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예. 대가리들이 합의해버리면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이 관념 때문에 협의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2자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표들이 어제 만났고 또 내일 또 만난다고 하는데 야당은 빠지고 뭐 거기에서 합의가 나오면 그 합의에 따라서 큰 틀의 합의에 따라서 뭐가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풀릴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오늘날 여기까지 사태가 꼬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 그 동의까지 전부 곁들이고 김용호 씨, 김유민 양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악성 루머까지 나는 그 진짜 잔혹한 루머들을 퍼뜨리고 있어. 그럼 이혼한 사람은 자식을 낳고 키워본 사람인데 그 자식을 그동안에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는데 내 새끼가 죽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더더구나 열심히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유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정의감에서. 그런데 그런 지 새끼가 죽었단 말이지. 그 아버지가 제대로 못 거두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뭐 네가 자식도 안 거두고 무슨 자격이 이러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태가 이제 악화가 됐는데 결국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못 막아갔기 때문에 이런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입법권 침해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장께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끄집어내 주셨어. 그렇게 끄집어내 주셔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 입법이라면 법률안 개정, 제정, 폐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국회의 법률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어요. 동시에 대통령은 헌법 81조에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로 승격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과 큰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5월 16일과 5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가족 대표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야가 합의하고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세월호 특별법 7전 진상규명 그리고 사후대책 재발방지책 이걸 만들도록 하겠다. 그거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눈물 흘린 것 때문에 그 6.4 지방선거에서 재미 봤지 않습니까? 눈물 흘렸다 이거지. 내가 모든 책임이 나을 것이다. 내가 모든 걸 잘하겠다. 그리고 그 유가족 대표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언제든지 연락하시오. 언제든지 만나드리겠다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 있는 대통령이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그러면 그 시점에 정부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다 제안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걸 안 했다 이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엄격하게 말하면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안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그렇게 발표하고 헌법적 권능을 가진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도 있고 국회에 대해서 나가서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쏟아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김용호 씨가 이 굶은 몸에 간신히 청와대 앞에까지 갔고 나머지 가족들도 지금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대통령이 부산을 가셨어. 내 고향 부산을 가셨는데 그날은 금융센터 기공식도 있고 그 예정되어 있는 행사지만은, 그리고 이제 자갈치 시장까지 방문해서 이렇게 물건 사는까지 화면에 나오니까 이게 이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자갈치 시장을 가면서 자기 청와대 문간에 있는 사람 안 만나고 갔다 이렇게 이제 빗대가고 비난하니 내가 봐도 딱 하기 짝이 없다 이거지. 만나 줄 수는 있겠죠. 만남의 문제가 딱 하나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야 않습니까? 예. 들어줬어야 되는 게, 이게 진행의 흐름이 요 최근에 악화되기 전까지는 이 유가족 단체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두어 드렸어요. 그 나도 이 방송에서 그거는 이제 수사권과 유가족들도 더 이상, 예. 유가족들이 이 가족대책회의에 거기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거 특별법으로 가능해요. 하나 무슨 법률 체계를 흔들린다는 그거는 이론상 그건 성립 안 되는 말이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게 실효성.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예. 그 특별검사가 가족대책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무제한으로 모든 방면의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특별검사의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은 추천을 유가족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그걸 왜 못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못 받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대목을 하면 화가 난다고. 지금 나 같은 법조인 가운데, 그래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는 법조인 가운데 그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하더라도 그 법조인인 법률가가 그래 무리한 일을 하겠어요? 그 수사 방향은 지금 빤히 나와 있는데, 그래 왜 그걸 못 들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들어주면 다 해결됐었다 이거지. 그게 한 달 전에 이미 해결됐었던 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칙만 섰다고 한다면 해결이 됐지요. 그 나는 지금 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그 따질 수밖에 없지요. 왜 대통령 자신이 특별법안을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놔놓고. 박경선 의원이 처음에 이제 협상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추천을 할 때 여당 야당 둘씩 하도록 하기로 특검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가족들이 예. 그걸 이제 받아줬으면 좋지요. 예. 하나, 그 가족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정부장님? 사태 발생부터 사후 수습 지금까지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믿음직한 모습 보인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새누리당에 양해하도록,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사람 이쪽 양해하도록 하는데 저서 추천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다시 또 추천하고 또 못 받아들이겠다. 이 사태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걱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명을 가지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게 얼마나 쪼잔한 짓입니까? 아니, 차라리 얼마나 예를 들어서 쪼잔한 박 변호사님을 특검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유가족한테 물어보고 좋습니다. 그럼 그분 그냥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사실 하고 싶은데 유가족들이 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까? 오늘 정부장이 그러면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의 대범하게 그 절차 여하간에 그건 법률은 기술적인 거예요. 순전히. 그 지금 나는 그걸 아주 쪼잔한 짓이야. 거기서 걸려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그 매듭을 여당이 풀어야 한다. 지금도 박 대통령이 풀어야 돼.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저런 아주 볼멘 소리를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 소리 듣고 국회에 들어갑니까? 감정상 뒤틀릴 대로 다 뒤틀려 놨다 이거지. 야당이 약간 그 민생 법안은 좀 분리해서
그건 처리해 주면 그것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이지요. 물론 야당 어제 의총에서 보면 의총 비공개 의총에서 뭐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뭐 히틀러에 저항하듯이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막 이런 뭐랄까 좀 정 부장님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물론이죠. 예. 6.29 이후 비로소 민주화되고 나서 금년이 27년째인데 이 정도 상당히 진전이 됐어요. 한데 문제는 국회가 비정상인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구조적인 게 뭐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권을 행사합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그래야 국가이익을 우선한 양심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그 시스템으로 국회의원이 뽑혀 올라온다고 한다면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을 리가 없고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벌써 국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되고 동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법안을 내면 그래 이 법안 이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저절로 될 수가 있는데 각자 의원들이 구조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국민이 혁명적 결단을 하기 전에는 안 될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오늘 혁명적 결단이요. 혁명적 결단이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율권 회복 그리고 중앙당 제도의 폐지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진영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대정요법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고 그런 사이에 구조적인 문제를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나는 이 방송 박 대통령이 들었었으면 좋겠어. 사실 내가 박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근데 내가 만날 엄두도 안 내고 면회 신청해봐야 안 받아줄 것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면 이 고리를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대통령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지요. 이렇게 꼬였으니 국가 원수 입장에서 헌법 81조 규정도 있고 하니까 양당에 대해서 이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모습을 한번 오늘 이 순간에 회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여사가 국민에게 이게 심어줬던 이미지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편에 섰던 그 어머니 이미지 그러니까 억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쌍한 김유민 양 아버지 김용호 씨. 그러니까 이를 오늘 이래 내가 품는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가 봐요. 유경수 여사의 모습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따님이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헌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도 법률가야. 어? 그 친구신데 전화하셔서 한번. 안 받을까 두려워서 내 전화를 안 합니다. 안 받을. 내가 친구지만은 예. 내 전화를 안 받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비서실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김영호 씨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 교황 만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도 안 하고 박근혜 고집 거꾸로 갈 것이다. 박근혜 고집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끝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예. 이제 사석에서 한 말을 예. 언론이 공개를 하니까 이제 불경스럽고 예. 그렇지만 옛말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잖아요. 안 본 데서 욕도 하기 마련인데 예.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 정부장 주변에 있지요. 억울하게 자식이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경우 주변에 있지요. 그 부모들이 어떤 표정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렇다면 그보다 더한 소리 했을 것 같아. 만일 내가 그랬다면 만일 내가 그 유가족 중에 하나 같으면 내가 막 최강경파가 됐을 거예요. 왜 청와대 앞에 가서 점잖게 대통령 각하 만납시다. 왜 어떻게 점잖게 그렇게 하고 있겠어? 나 같으면 한 번은 그냥 안 있었을 거예요. 왜 무기력하게 왜 단식을 해? 더 세게 나가야지. 그 단식 말씀하셨으니까 문재인 의원의 8일째 단식 저희들이 좀 준비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투쟁 방식을 논의하던 시간. 문재인 의원은 의총이 아닌 노무현 재단이 주최하는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식 투쟁 원래는 좀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첫 단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국회 활동은 뒤로 한 채 장외 행보를 이어가는 건 지도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야당에 그래도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단식을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당 차원의 투쟁 일정과 별개로 단식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많은 언론과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의원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고 이제 비판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 나는 문제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대통령 꼭 해야 되겠다는 야심이 있으니까 모든 행동을 그렇게 계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이라는 그 어느 순간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범죄가 발생하고 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식 현장에 유민양 아버지 김영호 씨 단식 현장에 갔다. 그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 그럼 누군가 이어야 되겠다. 그 순간적으로 이거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문재인 의원이 저렇게 하니까 그 당내에 그렇게 따른 소용돌이 있다 하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없다는 반증이야. 예. 그럼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하면 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성립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 뒤를 따라가야 되는 이 계산하게 됐다고. 그럼 미국에 지금 상당수 또 강경파 의원들이 동조 단식도 하고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도 좀 결과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양상.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공천이 누가 지느냐 하는 그걸 눈치를 보다 보니까 문재인 의원이 저렇게 해서 야당 나름대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거 줄 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영향 이런 걸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미국을 좀 벤치마킹 했어야 돼. 맥케인 공화당 후보가 낙선했지만은 지금 상원의원 하고 있거든. 그 문재인 의원이 낙선했지만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건데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라크 사태인지 그 중동 사태에 당당하게 전화 걸고 백악관에서 만나자 그래 가서 만나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가 이 오바마 생각을 돌린 경우가 벌써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문재인 의원이 내가 말한 대로 그럼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신청 이렇게 하면 그걸 청와대에서 쉽게 안 받아줄 거라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냐. 당대표는 따로 있는데 내가 이걸 만나도 되느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국회의원, 미국의 상하의원들은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면담 신청을 하면 대통령 언제든지 만나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맥혀 있으니까 방법은 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의원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에 단식하기 그 직전에 각하 좀 가서 차 한잔 마시겠어. 그럼 어서 오십시오 하는 정도가 돼 있어야 이 정치가 정상이다 이거야. 근데 모든 게 적대 관계거든 이게. 왜 적대 관계냐? 죽게 하면 살기로 의회 의석 확보해야 되고 공천권은 위에서 털어줘야 되고 국회의원은 졸개로 만들어야 되고 그 졸개들이 국회에 가서 싸워야 되고 지면 자존심 상하고 미끄러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 틀을 개선하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야. 그럼 지금은 대정요법으로 현재 국가 원수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리를 풀으라 이게. 부드럽게 어머니를 닮았다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특검을 받아주라.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주는 것이 답안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해결이 되지. 거기에 누가 시비를 걸어. 수사권을 달라, 기소권을 달라. 그 얘기 안 나와요.
만일 그래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내일 또 이제 세월호 유가족 대책이 대표들 좀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특검과 관련된 의견 좀 절충을 해서 답을 찾으면 뭔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지금 당장 지금 국회가 새누리당이 당 지도부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딱 나와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빠르게 깔끔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예. 인간관계예요. 그거 뭐 오늘 저녁이라도 대통령이 무슨 새누리당 지도부라도 불러가 만찬을 하든지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일 아침에는 박영선 대표 등을 또 불러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해야지요. 유연하게. 이것을 청와대가 후퇴하는 것, 대통령이 밀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그럼 왜 뽑아놔서 정부장께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맥혀 있는데 그 대통령이 나서야지. 그러면 대통령을 왜 뽑아놨느냐, 이 말이야. 대통령을 왜 뽑아놨어? 그 헌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주 유효한 국가 현안에 이견을 표시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라. 그리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라. 대통령이 좀 망신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달라.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 말이야. 대통령이 일단 만나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왜 만났다가 아니 뭐 다 들어주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줘야 유가족들이 원하는 되나요? 특검 받아주겠다 하는 그걸 왜 못 들어줍니까? 그걸 못 들어줄 대통령 같으면 문제가 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두려워서 그걸 못 들어줘요. 특검 부분이 해결이 됐다. 그럼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미 양보를 했었다니까. 그 대통령이 만나서 특검 얘기를 했는데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 계속 달라고 그러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유가족 대표들 앞에 내가 나설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철회하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검에 모든 걸 맡기면 되고, 나는 거기 이제 대한변협에서 파견된 이 감시단 조력자 변호인단에 있으니까 나도 그 일원으로 섞여가지고 특검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미주알 고잘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여기서 사무실 차려놓고 감시하겠다고 내가 가서 얘기해가 내가 설득을 해드리지. 지금 오후 4시부터 아마 제가 방송 들어온 직후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오늘부터 뭐 심야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장외투쟁도 좀 했고요. 그런 거리투쟁, 작년 8월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김한길 대표가 54일인가요? 천막 농성도 하고 했는데, 그런 장외투쟁이랄까 철야 농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 보기 안 좋지. 안 네. 해야지. 예. 근데 안 할 명분이 없잖아, 이 사람들이. 안 할 명분이. 그게 우리 정치의 구조니까. 예를 들면 128명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가운데 그 농성을 전부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이게 자율권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 거, 김태호 의원, 정미경 의원,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여론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냥 깔아뭉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영 싸움이 돼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꽉 막혔다. 꽉 막힌 것을 언론이 풀 수 있고, 언론, 시민단체고, 국민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무력하고, 그럼 대통령이지. 국가 원수인 대통령. 어? 국민을 통합 조정하고 국회에 가서 언제든지 이 이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는, 국회에 안 가도 진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자실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이 눈물 흘리고 기자실 앞에 나와서 한 이후에는 사태가 이렇게 꼬인데도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일이 없잖아요. 미국 백악관의 오바마 대통령 같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아마 10번이고 20번이고 기자회견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이유로 안 된다 하더라. 특검은 여러분들이 원한다 받아주겠다. 그런 거 했었어야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왜 뒤로 숨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아니,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했나? 아니,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아마 여러 가지 나는 고민을 하지, 나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 최근에 아까 방송에 나오라고 할 때 망설였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말 들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